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스의 CISO 지정호입니다. 우선 가디언스 2025에 참가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토스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보안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보안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앞서서 먼저 토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스는 금융의 모든 것을 토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스는 20대 95%, 30대 87%, 40대 77%가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 금융 서비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토스는 앱 하나로 은행, 증권, 쇼핑 등 100종 이상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금융 슈퍼앱입니다. 주로 사용하고 계신 메뉴들은 홈 화면과 메인 필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측 하단의 전체 탭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소관의 공공 서비스나 게임 등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현재 25년 8월만 기준으로 가입자가 3천만을 넘어서고 있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400만, 또 서비스 개수는 100개가 넘어가고 있고, 저희 토스를 통한 송금액은 740조를 넘어서고 있으며, 누적된 계좌 등록 수는 2억 5천만 개, 또 누적된 카드 등록 수는 9,700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로 토스는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계속 영업 수익을 증가해오는 사이에 2020년도에는 영업 수익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또 2024년에 영업 수익은 1조 9,5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계사랑 계열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토스뱅크 증권은 각각 은행 서비스와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스페이먼트, 또 보험 대리점업을 하고 있는 토스 인슈어런스, 또 모든 토스 서비스를 쓰면서도 하나의 앱과 같은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토스 CX, 그리고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토스 모바일, 또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는 토스 플레이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금 환급을 도와주고 있는 토스 인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열사와 관계사와 함께 각 분야의 금융 분야에서 혁신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스의 정보보호 조직에서는 직군별로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존재합니다. CISO를 비롯해서 보안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 시큐리티 엔지니어, 화이트 해커, 또 시설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또 사내 IT 등과 같은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각 직무의 담당자들은 관계사에 있는 계열사에 있는 직무 담당자들과 원활히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CISO 같은 경우는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요. 시큐리티 엔지니어도 2주, 또 정보보호 정책 담당자들은 한 달에 한 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도 한 달에 한 번, 또 그리고 화이트 해커 같은 경우는 취약점이 나올 때마다 상시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무하고 계신 곳의 정보보호팀에서는 각 직무별 담당자가 2명에서 3명 정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명에서 3명이서 우리가 어떤 보안 위협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서로 좀 정보를 교류하고 같이 고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저희들은 계열사 관계사에 있는 각 직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소통을 함으로써 한 분야별로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은 함께 교류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제가 올해로서 경력이 20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까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었는데 홀수해 사고가 많았다 하는데 2003년도에 125 인터넷 대란을 시작으로 2009년에 77 디도스 대란, 또 2013년에는 320 대란과 같은 주요 보안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 또 학계 모든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정보보호 보안 태세를 정비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보안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후부터 우리에게 어떤 보안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보안의 철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격자의 진화 부분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란들을 겪으면서 쌓아왔던 방어 체계를 공격자들은 우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어자의 진화는 어떤지 좀 살펴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방어자는 공격자의 진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어자가 공격자만큼 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안 조직들이 관성적인 보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안팀의 멤버들은 정해진 역할 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반복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그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좀 우리한테 다가오더라도 기존 업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보안 위협을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다 같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 AI와 같은 변화된 환경의 위협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보안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핵심 요소 3가지를 소개를 드려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경영진과 임직원의 정보 보호에 대한 공감과 동참이 가장 필요합니다. 보안은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팀은 회사의 보안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여겨지고 있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팀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가장 신속하게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이고, 또 IT팀에서는 이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끔 가용성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 이제 다른 조직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인식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전달해서 조화롭게 공감을 좀 유지해야지만 임직원과 그 경영진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IT 자산 파악 및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산 관리를 했었을 때는 서버나 네트워크 디바이스 같은 엔드포인트 단말기들을 주로 자산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관리하기도 사실 너무나도 벅찬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범위는 이것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것 이외에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산은 공격당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의 범위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를 넘어서서 가상머신, 프로그램, 또 우리가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고객의 데이터 등 모든 부분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이 파악이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자산을 위협하는 위협의 실체가 무엇일지, 어떻게 우리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보안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 역량을 진화시켜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안 정보보호 관리 체계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위협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위협의 식별은 실질적인 보안 위협, 우리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식별하는 것과 또 우리 회사가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관련 법규, 또 회사의 정보보호를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보안 인증 표준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협들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정의하고 또 규제로 해서 내재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들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안 규정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운영에 가면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운영을 하고 내부 감사 혹은 외부 감사 또 보안 인증 심사 등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개선하면서 다시 내규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방향은 점차 저희가 점검하는 점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또 점검하는 주기를 이제 큰 작업들 같은 경우는 월 1회 해라, 연간 1회 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실시간에 가깝게 점검 주기를 단축시키는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분야는 더 이상 비엔지니어들의 업무가 아니라 기술과 정책 분야가 합쳐진 그런 협력해야 될 분야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위협 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안 위협은 처음에 동향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이 동향에는 보안 취약점, 공격 기술, 방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회사 내부 자산에 대해서 보안 위협이 어떻게 유입될 수 있는지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이 안에서 위협을 식별하고 또 식별된 위협을 대응하는 활동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활동들을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하게 될 텐데요.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운영을 안정화하고 또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안정화하고 또 상용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보안 기술을 내재화하는 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 정도 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점차 관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또 위협이 식별됐었을 때 대응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활동을 해나가면서 보안을 고도화해 나가야겠습니다. 가디언즈는 끊임없이 진화하기 위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는 보안 컨퍼런스입니다. 보안업계의 전문가들의 지혜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21가지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들을지 좀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각 발표자들의 직무 명칭을 함께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 있는 분야에 있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들으시거나 혹은 트랙별로 주제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A 트랙은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았고요. 두 번째 B 트랙은 보안 운영 및 기술 내재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 트랙은 위협 탐지 및 취약점 점검 트랙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고 산업계 전반에 보안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